네, 오늘은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지 않은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피드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내 영상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그런 부분을 알고리즘에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콘텐츠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카메라 안 켜시는 분들도 계시고, 켜시는 우리 모모님도 계시긴 하는데, 마이크를 켜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시고 또는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9시부터 11시까지로 잡아놓긴 한데 1시간 정도로 평균 1시간 정도로 해야 좀 피곤하시지 않겠더라고요. 또 오늘 또 불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일단 이게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공유했던 내용 중 하나이긴 한데 우리가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크게 특징 중에서 이제 제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목에는 이제 우리가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 방대로 진행을 해야 내가 올린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제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이리저리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상담 들어올 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알고리즘을 세팅을 해보고 있는데 이 방식대로 해보니까 거의 100%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상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자 내외로 적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영상을 올릴 때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 때 썸네일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가장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제목도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을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은을 설명을 드렸죠. 위트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제목을 집어 넣어 보고 이것에 또 다른 의견을 또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위트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어떤 분들 또 제목에 키워드 넣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키워드 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키워드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제목에 키워드 넣으면 다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 키워드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일단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 제목을 직접 입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커피라이팅에서 리튼 이런 사이트 이거 있었잖아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리튼 여기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뭐 플랫폼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세팅하는 그런 과정 중에도 이런 사이트들을 잘 이용을 하면 최적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튼 사이트 딱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제목만 그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제목과 내용 다양한 방식을 어, 내 컨텐츠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여기 옆에 툴에 보면 툴 여기 있죠? 툴에 딱 보면 여기 유튜브 여기다 나오죠. 유튜브 영상 제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쉬로 드라마 OST 50곡 모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애쉬 테스트를 이렇게 자동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제목에 더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추억의 드라마 OST 모음 베스트 50, 1시간 연속 재생 이런 식으로 제목에 대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좀 나에게 내 컨텐츠에 맞게끔 이것을 계속 한번 자동 생성을 해봐가지고 이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긴 문장 말고 이렇게 짧은 문장, 그래서 한 10자에서 20자 내외로 해서 생성되는 것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뽑은 드라마 또는 추억의 드라마 OST 모음 베스트 50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사람들이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무엇보다도 여기 제목 부분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또 영상 키워드 부분입니다. 우리가 키워드 부분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에서 다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최근에 유튜브가 키워드에 대한 비중이 이전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보다 시청 시간을 얼마만큼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출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은 그래도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그런 베이직으로 기초로 그래도 노출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업로드하는 영상에 대한 키워드를 분명하게 알자. 그다음에 영상 한 개당 메인 키워드 3개.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채널 세팅하면서 왜 이게 우리가 채널 메인 키워드를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업로드 시 설명 하단부 해시태그는 10개까지만 입력하기. 뭐 한 30개, 50개 막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게 도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해시태그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이게 보니까 저도 한 20개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최고 15개 정도가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키워드 부분은 일차적인 게 그거예요. 내 콘텐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가장 그 중심되는 키워드를 자기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 키워드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키워드인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알아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죠. 네이버에 딱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몸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몸짱 건강에 관련된 근육 만들기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에서 몸짱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몸짱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짱이라는 게 내 유튜브 채널에서 일차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몸짱 아줌마, 몸짱 농부, 몸짱 소방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또 조합시켜 가지고 연관돼서 붙는 게 바로 2차 키워드입니다. 예. 이제 이 키워드 부분에 있어서 내 유튜브 채널과 매칭되는 게 과연 어떤 단어인지 일단 여기 나오는 단어는 사람들이 몸짱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이 검색한 단어들, 키워드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많은 키워드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가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건 길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도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광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 1차적으로 네이버에서 이런 키워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전에는 광고 회사에서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누구나 같이 이런 개인도 이 도구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몸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몸짱이라고 하게 되면 이 몸짱 아줌마 이렇게 뜨죠. 여기서 우리는 몸짱 광고에서 일단 몸짱을 집어넣습니다. 몸짱을 집어넣으면 이 키워드에 대한 반응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조회하기를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보면 몸짱이라는 그 단어 키워드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과 PC 중에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PC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비하는 비중이 한 70%, 80% 이상 더 높아졌죠. 그래서 나는 이제 컨텐츠를 스마트폰에 최적화시킨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보면 월 평균 클릭 수나 월 평균 클릭률, 검색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제일 많이 검색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몸짱을 검색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헬스장 또는 운동, PT 이런 부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사람들이 헬스장을 검색을 했을 때 PC보다 모바일에 대한 검색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제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PC에서 헬스장, 그리고 몸짱 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그런 비중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월 평균 클릭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똑같이 헬스장 PT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중이 클릭률이 높고 검색수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한번 시켜봅니다. 여기 헬스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몸짱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 회사에서 이런 키워드에 대한 조합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유튜브 채널을 뭐 이제 몸짱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제 몸짱 언니라고 딱 검색 한번 해볼까요? 몸짱 언니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근데 몸짱 언니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채널이니까 몸짱 언니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아마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몸짱 언니. 지금 이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 나는 유튜브 채널을 몸짱 언니라고 딱 만들었다고 하면 상위 노출되는 확률이 거의 100%죠. 이런 경우에는 이 몸짱 언니라는 키워드 바탕으로 해가지고 헬스장 또는 몸짱, 그 다음에 뭐 PT 이런 식으로 검색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키워드를 넣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메모장 또는 우리 뭐 갤럭시 폰을 쓰게 되면 갤럭시 폰에서 이제 이런 메모장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노트북에서 이렇게 메모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메모장을 이렇게 열었으면, 자, 여기서 1차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1차 키워드가, 1차 키워드가 만약 나는 이제, 가장 많이 내가 몸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짱이 원래 이제 1차 키워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차 키워드가 뭐냐면, 몸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 또는 뭐 PT 또 그다음에 운동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일단은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내 유튜브 채널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유튜브 채널을 1차 키워드로 넣어가지고 막 밀어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지 내가 모르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억지로 그걸 찾아보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개인 중심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3차 키워드에서 내 키워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검색 확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3차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짱 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키워드를 유튜브 채널에서 조합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영상 키워드 검색어를 분명히 알자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키워드가 1차 키워드, 3차 키워드까지 이렇게 연관돼서 어떤 게 내 채널과 어, 채널을 세팅할 때 이 키워드를 매칭시키는 게 좋을지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영상 한 개당 메인 키워드 3개라고 정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 창에서도 보면 어, 몸짱이라고 검색했을 때 헬스장 많이 조회가 되고 그다음에 클릭률을 봤을 때도 지금 보면 클릭률은 그거예요. 딱 보면 이제 클릭률의 의미는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광고가 검색 사용자로부터 클릭을 받는 그러니까 검색하고 나서 클릭까지 이어지는 걸 바로 이제 클릭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월간 검색 수보다 월 평균 클릭수와 클릭률을 같이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일자 키워드를 몸짱, 그 다음에 헬스장, PT 운동 잡아놓고 몸짱 언니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 채널에 대한 키워드를 세개를 만약 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조건 내 유튜브 채널 키워드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든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몸짱 또는 어, 몸짱 언니, 몸짱 언니, 짱 언니 또는 이제 몸 헬스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헬스장이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 컨텐츠가 걸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몸짱 언니 헬스장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은 헬스장을 검색을 하면 이 헬스장에 따라 붙는 몸짱 언니의 영상 콘텐츠가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노출이 된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자, 이 예, 핵심 글자 잘 보이시나요? 예, 키워드가 노출되는 전제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영상을 최소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꾸준하게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어, 내 유튜브 채널에 맞는 키워드를 잘 조합하여 어, 내 컨텐츠에 등록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썸네일이 또 중요합니다. 썸네일 안에 저는 맨 처음에 썸네일이 과연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데 이 썸네일도 알고리즘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썸네일도 분명하게 이 1차, 2차, 3차 키워드에 맞는 그 제목에 연관성 있는 썸네일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금 보면 핵심 키워드가 노출되는 전제 1번, 2번 있잖아요. 이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이 어, 키워드와 연관되는 이미지로 디자인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이게 기본적인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영상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바로 그거죠. 이게 랜덤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보면 우리가 좀 이따 화면 보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썸네일을 세 개를 그냥 유튜브 안에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건 그냥 랜덤이라서 쓰잘데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래서 내가 미리 캔버스나 칸바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채널을 세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재생 목록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한두 개만 올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올리고 영상이 최소 50개, 100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영상을 올리다 보면 내 영상이 조금씩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어,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라고 보면 책 리뷰 영상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어디 도서관에 체험하는 뭐 도서관 체험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자를 만나는 또 저자와의 만남, 이제 그런 또 콘텐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내 채널에 맞는 재생 목록, 즉 카테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잘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잘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재생 목록은 뭐냐면 유튜브 채널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능 과정 중에 어, 콘텐츠를 콘텐츠 카테고리를 미리 분류하는 기능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책
책에 관련해서 보면 저 뭐 저자와의 만남 또는 책 리뷰 또는 도서관을 체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적었잖아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어, 책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맞는 이제 이 분류 카테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자와의 만남 영상만 따로 올라가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책만 리뷰하는 또 공간이 생기고, 도서관을 체험하는 영상만 올라가는 또 재생 목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다 몸짱 언니로 했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EX 해가지고 몸짱 언니로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생 목록, 즉, 내가 앞으로 올릴 영상에 대한 주제 플러스 서브 주제를 뭘로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키워드에 대한 서브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몸짱,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이것은 트레이닝. 자, 이것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운동에 대한 부분을 부분별로 꾸준하게 운동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재생 목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재생 목록에 영상 콘텐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이거 꾸준하게 할 수 있겠죠.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야외에서 운동하는 방법.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운동하는 방법 중에 보면 뭐 등산도 있을 테고, 또 수영도 있을 테고, 또 뭐 바깥에서 또 맛있는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음식이라고 할까요? 음식. 이거 우리가 건강 몸짱과 관련해서 음식은 또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식, 몸의 몸짱을 키우는데 음식에 도움되는 음식.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에 맞는 서브 재생 목록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재생 목록이 있고, 그렇죠. 식단도 좋죠. 식단도 괜찮네요. 몸짱을 키우는데 도움되는 식단이라고 할게요. 몸짱 식단.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막 무분별하게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아,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야외 운동, 그 다음에 식단, 딱 이렇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상을 하나씩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재생 목록을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생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지치지 않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 무작위로 영상 막 찍고 올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만약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영상이 50개, 100개 됐다고 해볼게요. 그제서야 내 유튜브 채널에 맞는 재생 목록을 다시 세팅한다?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재생 목록에 다 집어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100개 영상을 보면서 재생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매칭시켜주는 그 역할을 처음부터 하는 거랑 나중에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례로 저랑 같이 1대1로 맨투맨 교육을 받았던 이지연 선생님, 그 바이올린 음악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 영상이 거의 한 100개 이상 됐었을 거예요. 한번 어떤 건지 봐볼게요. 어떤 건지 볼게요. 지금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챌린지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솔 바이올린 첼로 음악학원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352명으로 또 많이 늘으셨네요. 지금 보면 이 영상이라는 부분이 엄청 많이 올리셨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영상이 재생 목록 없이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되긴 하지만서도 재생 목록에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 재생 목록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정기 연주회, 봉사 연주, 그다음에 3번은 학원 연주 또는 네 번째는 학생 연주, 그다음에 콩쿨 영상, 그다음에 티칭 영상 이렇게 재생 목록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고 업로드할 때, 아, 내 이 바이올린 첼로 음악학원은 이 재생 목록에 맞게끔 영상을 꾸미고 세팅하고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이 내 영상에 대한 컨셉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배웠던 영상에 대한 기획부터도 이 재생 목록을 같이 조합시켜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또 올리시기 때문에 이제 이 채널 그 썸네일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챌린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래요. 꾸준하게 같이 보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좀 더 좋은 제안을 우리 챌린지 하시는 분들께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나 혼자 그냥 하게 되면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꾸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재생 목록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작동 원리가 이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 어,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 그 다음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 이것은 뭐냐면, 즉, 내 콘텐츠를 내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상대방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틀려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내가 호기심과 그다음에 애착은 다르잖아요.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다른 사람과 같이 교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이 왼쪽 원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바로 교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전에 몸짱이라고 했잖아요. 몸짱. 나는 몸짱,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어. 근데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관심이 많은데 이 몸짱 콘텐츠와 건강이라는 콘텐츠 이 교집합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이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솔직히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브랜딩하는 그게 일차적인 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호응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이 교집합이 과연 뭘까라는 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몸짱에 대한 키워드는 네이버 검색 광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영역은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게 바로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이게 좀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니까요.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할게요. 네이버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트렌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 한번 넣어볼게요. 몸짱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헬스장 또 넣어봅니다. 이 주제어 1, 2, 3, 4, 5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검색 광고에서 검색했던 키워드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내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에서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대중이다. 대중이라는 거예요. 이 대중적인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인데 이 가운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 가운데를. 그래서 항상 이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몸짱, 헬스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검색했던 것 중에서 PT, 운동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몸짱, 헬스장, 또 뭐 PT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할게요. 우리가 이 네이버 트렌드에서는 기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이제 이것은 바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타겟팅. 그리고 연령도 그냥 전체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검색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확실히 지금 보면 몸짱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1차적으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몸짱이라고 집어넣는데 네이버 검색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헬스장이라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헬스장이라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지금 2023년 1월 2일 날 피크가 떴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신년 새해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살을 빼야 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크게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보면, 이제 이걸, 그쵸,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키워드를 여기 보면 다운로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내 키워드에 사람들이 언제 많이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고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관련된 어디 헬스장을 체험한다라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이 1월 달에 많이 검색을 하니까 최소 11월 달부터는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고 올리면 여기서 많이 또 검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그냥 영상을 올리기보다 내가 영상을 올리기 위한 사람들이 언제 많이 검색을 하고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한 거에 대해서 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말 그대로 유튜브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짜로 한번 이게 선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딱 보면 이제 지역 통계가 또 있어요. 이게 지역 통계. 지역 통계를 딱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뷰티라고 봤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패션 뷰티를 뭐 종로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종로에도 그 니즈가 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건 어딘가요? 여기가 종로 유가. 확실히 이게 종로 쪽에 이제 뭐 보석이나 금 관련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비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어떤 걸 검색을 해보냐면 종로 뭐 종로 보석 한번 검색해 볼까요? 종로 종로 보석 상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어, 사람들이 니즈가 꽤 있죠. 조회수도 많이 나와요. 보면 155만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보석 커플링 이런 거 하다 보면 결혼하고 왜 새로운 신부들이 막 같이 종로에 가서 이제 그런 맞추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종로 결혼식 반지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또 영상을 자, 이것도 보니까 10개월 전에 올린 건데 이 조회수가 6천 이렇게 정도 올라와요. 이건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종로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집어 넣어도 괜찮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랩 홈을 딱 보면 각 분야별로 생활 건강을 딱 보면 각 매일매일 베스트 10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맞게끔 이 여기 카테고리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 한번 해볼게요. 도서를 딱 눌러보면 지금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1위예요. 지금 보면. 그쵸. 우리가 지금 독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지금, 세상학교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음 달에 지금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1위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순위라는 것을 또 검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내가 만든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각 분야별로 검색을 많이 하는 그런 키워드를 또 집어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 키워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몸짱 건강에 관련된 걸 했으니까 생활 건강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일단 건강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 그냥 무작위로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무작위로 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몸짱 헬스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모기장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 여기서 딱 보면 체중계가 있겠죠. 체중계 또는 뭐 체중계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안마 의자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에서 내 유튜브 채널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체중계. 그러면 이제 몸짱 키워드라는 키워드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몸짱, 체중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씩 메모장에다가 적어두고 해놓으면 좋아요. 자, 해놓을 때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내 나의 유튜브 채널 키워드, 키워드. 자, 첫 번째가 핵심 키워드 3개.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 10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튜브에서 가장 메인으로 뜨는 키워드가 3개까지 띄워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종로, 보석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알고리즘 또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태그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이 3개까지 떴었는데 또 5개로 또 변경이 됐네요. 한번 또 다른 채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종로 3과 주얼리샵, 공인비, 시세 이렇게 금은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채널에 맞는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또 다른 채널 한번 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청담동 저 보석가게입니다. 여기 이렇게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저기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3개 여기 딱 뜨죠. 이런 식으로. 이게 태그가 메인으로 3개만 딱 뜨고 나머지는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나의 유튜브 채널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 3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태그로 이렇게 3개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 서브 키워드 10개는 이 본문 내용에 입력을 하면서 여기 밑에 또는 상위 위에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음.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유튜브 채널을 수시로 보면서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키워드 굉장히 많이 넣었죠. 키워드 굉장히 많이 넣었죠. 금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는 이렇게 조합해서 일단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인기 급상승하기 동영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관심을 끄는 동영상, 현혹적이거나 클릭을 유도하거나 성정적이 않은 동영상. 이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이 유튜브 가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거기까지 솔직히 못 봐요. 보면 어디나 뭐냐면, 자, 유튜브 가이드 라인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딱 들어가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책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 정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딱 들어가 보면 딱 나와요. 얘네들이 되게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자,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정책도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유튜브 사용법, 유튜브 시작하기, 커뮤니티 구축 다 알려주죠. 채널 성장하는데 채널 소통 도움이 되는 도구,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 알고리즘도 이렇게 알려주죠. 분석하지 않고 시청자를 분석합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동영상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 이것보다 사람 시청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영상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람들이 클릭을 플레이 시켜놓고 꾸준하게 봤냐라는 그런 중심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청자를 알고리즘을 만족시킬 동영상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그래서 3차로 밀려났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시청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내 키워드를 살짝 얹혀 놓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숟가락을 얹혀 놓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은 또 어떻게 작동하나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만든다라는 걸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콘텐츠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에 노출시켜주고 노출의 연속성은 계속되지만 반응이 없으면 노출이 줄어든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이 반응을 살펴보는 통계 페이지에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를 거예요. 나의 이제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영상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따로 깔았죠. 따로 깔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C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내 채널에 딱 들어가 보면 채널 세팅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 스터디 하면서 채널 아트 다 꾸며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로고까지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채널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부가적인 그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김유성 TV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맨 위에 뜨고 또 연관된 이렇게 영상 콘텐츠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김유성 강사라고 딱 이렇게 넣어도 같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상위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키워드에 대한 조합을 꾸준하게 컨텐츠에 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널 세팅을 채널 아트와 로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에 딱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오늘 하고 있는 거 녹화를 하고 있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녹화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가 말 그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하면 유튜브만 목매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정말 다양한 플랫폼으로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내 채널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 브랜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브랜딩을 이렇게 로고 채널 아트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본 정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핸들 부분에서 이걸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건 아직 유튜브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그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도메인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면 내 유튜브 채널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금소라 언니님 한번 볼게요. 금소라 언니님. 금소라 언니님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금소라 언니님도 딱 그걸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죠.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킨셀 또는 뭐 자기 걸로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도메인을 하나 입력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 못 써요. 우리가 도메인을 하나 등록을 해놓은 것처럼 말 그대로 자기의 브랜딩을 이렇게 도메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꼭 입력을 꼭 해야 하시라. 이 핸들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 이건 이제 14일마다 두 번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이제 바꾸고 나서 또 수시로 바꾸셔도 돼요. 이게 이런 내 채널명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내 채널에 맞게끔 꾸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채널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노출이 안 돼. 그럼 그 채널명은 틀린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채널명도 그렇게 바꿔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 채널에 대한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꼭 집어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채널은 어떤 채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리즘에 제 생각에 봤을 때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5%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채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채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위트은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위트은에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내 채널을 과연 어떻게 꾸밀까 보면 이런 유튜브 타임라인 시나리오 이런 게 있잖아요. 영상, 타임라인. 선생님, 네네. 선생님, 저기 리튼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접속자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계속 있어요. 먼저 문제가 맞아요.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접속자가 많아서 아예 리튼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음, 이게 보니까 네, 요즘 이런 GPT도 그렇고 이런 AI 네, 인공지능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네, 저도 오늘 낮에 검색을 해서 루튼 이렇게 이용하는데 네, 버벅거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럼 지금 뭐 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때 봤었나? 그것도 선생님 알려주신 거 가끔 쓰는데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루트는 안 됐을 때. 그쵸. 우리가 네.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미툰을 많이 이건 썼고, 뭐지요? 미툰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툰 이런 툴들이 각 SNS에서 카피라이팅을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다. 여기 보면 뭐 SNS 광고 문구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카피라이팅이잖아요. 카피라이팅만 전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뭐 블로그 글쓰기 하는 것도 다 이거에 통용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보면 이제 카피라이팅에서 리튼을 보고, 그 다음에, 어, 또 바드, 봤죠? 구글에서 만든 바드. 이것도 우리가 GPT처럼, 어, 챗 GPT는 유료 무료가 있는데, 지금 바드는 무료죠. 바드는 무료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챗 GPT가, 있고요. 지금 저도 이거를 유료로 쓰고, 이제 한 달에 2만 원씩인가 그러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유료로 쓰고 있긴 한데, 요즘 또 바드 뭐 리튼 그렇게 있어서 굳이 이걸 월 2만 원씩 주고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보면 여기 보면 GPT 이렇게 4.0, 3.5 이렇게 있는 것처럼 버전이 또 틀리게 나오긴 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이것도
카카오톡에서 만든 챗GPT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이것도 유용하죠.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보면 이제 이것은 좀 한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만든 그런 GPT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좀 이렇게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카카오 채팅에서 아수겁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죠. 카카오톡 이 아수겁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카톡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GPT고, 그다음에 모니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니카.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모니카가 뭐냐면 이제 이게 크롬에서 크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확장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크롬에 추가시키거나 또는 엣지에 추가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뭐 몸짱 레슨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옆에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네이버 검색되는 거 이외에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확장 프로그램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니카 이제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GPT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 채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튼 아까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트에서 보면 우리가 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뭐 광고 문구 캡션 인스타 피드 이렇게 있죠. 이 피드 제목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내가 인스타그램 내용을 어떻게 쓸지를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서버 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쓸 수 있고 나에게 맞게끔 적용을 시켜가지고 붙여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리튼이 정말 잘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음, 잘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 해시태그 추천도 이렇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온마이 칼슘 그리고 칼슘 영양제라는 그런 제품의 종류를 가지고 나는 타겟팅을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자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시태그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줍니다. 어떻게 추천해 주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주죠. 이 키워드를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넣어봐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보고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랑 또 실제로 또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지는지 또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접속자가 많아서 계속 튕기던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GPT 개발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이제 이 GPT나 이런 부분 인공지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게 뭐 구글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세계적인 회사다 보니까 엄청 큰 서버를 비축을 해 두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튕기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솔직히. 네. 그러면 부하가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보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보니까 GPT도 그렇고, 킨셀도 그렇고, 제가 입에 킨셀님이 붙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에 붙었습니다. 모모님, 효아님, 킬셀님, 지혜님, 포롱이님, 가보자고님 이게 머릿속에 막 떠다녀 막 그래서 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막 입에 수업 오프라인 강의하다가도 누구를 부를 때 모모님 내가 왜 모모님을 불렀지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실수를 막 해요. 그만큼 계속 머릿속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 채널을 이렇게 꼭 입력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 넣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어, 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3개, 10개, 이렇게 13개 이렇게 선정을 꼭 하시라고 했잖아. 이 키워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이 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는데 이때 꼭 여기 기본 정보에 넣는 이 키워드에는 꼭 해시태그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는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왜 인스타그램에서는 키워드 그 명령어가 2가지가 있어요. SNS에서 보면 명령어가 해시태그와 골뱅이가 있어요. 그쵸? 해시태그는 말 그대로 검색되기 위한, 검색되기 위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 골뱅이는 뭘까요? 우리가 왜 인친이나 왜 사람들 이렇게 팔로우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골뱅이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수아쌤 계시니까, 제가, 자, 여기 보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스타그램, 어, 그 아이디를 입력하는지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수아하고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골뱅이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그 태그 붙여가지고 수아쌤에도 보이는 거죠. 내가 글 쓴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SNS에 그 태그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지금 인스타그램처럼 이런 골뱅이보다 이렇게 해시태그 중심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 정보에는 꼭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채널 맞춤 URL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있고 맞춤 URL이 따로 있어요. 예, 이렇게 맞춤 URL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링크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공식 홈페이지도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블로그도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운영을 한다.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 안에 내가 하고 있는 SNS 채널을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튜브 플러스 SNS 채널을 네트워킹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채널 아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페이스북으로 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운영을 하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게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꼭 추가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기본 정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딱 눌러보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그래서 내 채널 딱 들어가 봤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대체 뭐 하는 채널이야? 라는 게 물론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한번 또 관심을 갖고 보는 거겠죠. 이제 우리 북앤마인드 한번 볼까요? 북앤마인드를 딱 보면 음, 자, 상위에 잘 노출이 되고 있죠. 근데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또 올리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북앤마인드라는 채널명을 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 브랜딩은 잘 잡아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다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도 정보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잘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독서, 실천, 자기계발 이렇게 잘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검색 그 키워드 트렌드에서 다 넣어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찾고 있는 그런 키워드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거 모모님이 관심 있어 하고 이런 컨셉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그 네이버 검색 키워드 광고에 좀 넣어서 얼마만큼 이 채널의 이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고 여기 플러스 해시태그 넣고 북앤마인드라고 한번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북앤마인드 또는 해시태그 영어로 북앤드마인드 또 추가적으로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요. 채널만 잘 세팅해 놓으면 채널은 평생 가는 겁니다. 네,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채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렇게 맞춰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막 50개, 100개 만들어지면 아까 전에 이제 재생 목록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재생 목록이 이제 이렇게 재생 목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재생 목록을 나눠놔야 내가 앞으로 나의 유튜브 채널의 메인 채널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지금 보면 1년 전에 올린 게 22,000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인기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22,000, 16,000, 16,000, 15,000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생 목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게 이제 채널 맞춤 설정에서 레이아웃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레이아웃 부분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재생 목록에 맞게끔 영상을 올려놔야 이걸 레이아웃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꾸밀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채널 맞춤 설정까지는 끝났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대시보드는 여기서는 솔직히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내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채널에 대한 세팅을 할 때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 설정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하나 이렇게 뜨면, 음, 여기에서 기본 단위가 원으로 맞춰 놓습니다. 원으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수익화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그 단위를 해놓는 건데 나중에 해놔도 괜찮긴 해요. 1000명 올라가고 이제 그 이후에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원부터 시작하고 하면 돼요. 원하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해서 이게 나오죠. 여기서도 또 키워드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은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원화가 달러보다 낫나요? 아닙니다. 일단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은 원화로 해놔야 이게 이제 나중에 수익하는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미국에 계시면 원화로, 달러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메모장에다가 키워드를 키워드를 이렇게 하고 뭐 키워드를 하나씩 그 다음에 키워드 또 하나씩 또 키워드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0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건데 어, 지금 보면 이해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넣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채널 맞춤 설정에서는 맞춤 설정에 딱 들어보면 기본 정보에서 이 키워드 이거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앞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다 붙였죠. 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나는 이 키워드가 어, 수익화가 500명으로 바뀌었나요? 조금씩 좀 수위가 낮아졌네요. 이게 보면
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이제 올라갔네요. 그렇죠? 자, 좋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안에 딱 들어보면 이 설정 창이 하나 뜨고, 모모님도 금방 500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만 하시면, 어, 되실 겁니다. 이게 되실 겁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제 생각엔 됩니다. 왜냐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컨셉도 좋고 영상 콘텐츠도 목소리도 좋으시고 하셔서 꾸준하게 하시면 제 생각에 됩니다. 이게 될 겁니다와 됩니다는 틀립니다. 그죠? 될 겁니다라는 것은 아마도라는 게 있고 아마도가 있고 됩니다라는 것은 확신인 거죠.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철학적인 거와 철학적인 거에 재미를 더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철학에 재미를 붙인다. 야,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 정성스럽게 배경음악과 시를 읊으시는 우리 저기 천시호 선생님처럼 남이 누가 봤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하지만 좀 더 그래도 재미있다라고 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책을 리뷰할 때 이제 감정을 좀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책마다 다 책에 대한 컨셉과 책에 대한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책은 이게 저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정말 감정이 다 있다고 봅니다. 책들 보면 책에도 뭔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은 무게감이 있고, 어떤 책은 가볍고, 어떤 책은 사람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모님의 감정을 조금 조금씩 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소리 톤도 바뀌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것처럼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애드립도 또 생기고 유아틱한 또 좀 재미있는 또 그런 멘트도 날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채널 컨셉을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 채널은 보면 여기 보면 키워드 여기에는 지금 해시태그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메모장의 이 해시태그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빼고 이것만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것은 해시태그를 통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짱 언니 해볼게요. 몸짱 언니 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붙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넣으면 이것은 오히려 인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해시태그로는 여기는 키워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해시태그 넣지 말고 이렇게 단어로만 조합시켜도 된다라는 거. 제가 이 앞에다가 해시태그 넣고 뭐 김유성 TV 이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이 해시태그 넣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에 있는 키워드는 그냥 단어만 넣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와 키워드가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꼭 예를 들어서 김유성 TV 넣고 또 김유성 TV 또 넣고 난 계속 난 이 키워드 계속 반복될 거야. 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노랑딱지 붙습니다. 이 광고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광고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키워드는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왜 NN의 문어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튜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용 콘텐츠를 절대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키즈 유튜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키즈 유튜버를 보라고 하는 거. 예. 키즈 유튜버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오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게 시청자층이 또 떠요, 창이. 예, 그때마다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자막, 이런 부분은 여기 밑에는 크게 알고리즘에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기능 자격 사용 조건, 이것도 어,
큰 크게 아직은 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 인증 같은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급 기능까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외부 링크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기능들만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표준 네. 선생님, 저기 애드센스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구글 애스? 이게 뭐예요? 애디스 계정 이건 연결, 이건,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도 블로그에도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는 음, 것처럼 이 구글에도 애드센스라고 해가지고 수익화하는 그런 플랫폼이 따로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맞아요. 음, 아, 제가 최근에 애드센스 받으려고 지금 하고 네네 있거든요. 음, 구글 애드센스 이렇게 딱 들어보면 자 이렇게 웹사이트 이것은 원래는 시초가 원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서비스예요. 이렇게 보면 음, 어,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 애드센스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광고를 말 그대로 유튜브에도 붙이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계정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애드센스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를 해줍니다. 네. 부여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많고 또는 수익화가 되고 할 때부터 이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기 컨텐츠를 이렇게 연동시켜 가지고 계속 수익화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애드센스인 거죠. 애드센스는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애드센스는 한번 나중에 한번 오픈 스튜디오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에도 보면 이 업로드 기본 설정에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기본 정보에 가보면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것도 하나 메모장에다 복사를 해두시는 게 꼭 좋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난 이건 내 유튜브 채널의 기본 정보다. 이거 복사를 해놓고 이걸 복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매번 이거 설명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모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업로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설명 부분이 따라붙어요. 네, 그래서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이 내용을 복잡하게 그때그때마다 입력할 필요 없고 여기 밑에도 해시태그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해시태그는 같이 따라붙게끔 이렇게 하고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목 부분을 억지로 뺐어요. 왜 뺐냐면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동영상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보면 자, 보면 영상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에 대한 주제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세팅을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죠. 만약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그냥 앞에 그냥 김유성 TV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유튜브 채널을 하나 여기 앞에다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빼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공개 상태를 공개를 해놓습니다. 무조건 내가 영상을 올릴 때에는 공개를 밑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그냥 올린다라고. 이건 비공개 이것은 나중에 또 세팅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해시태그가 또 붙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해시태그가 들어가는 영역이 총 몇 군데 있었나요? 보면 이 기본 정보, 원래 솔직히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걸 과연 넣을까라고 하는데,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본 정보에 하나 들어가죠. 자, 한번 우리가 메모장에다 적어볼게요. 자, 키워드가 들어가는 영역. 이게 유튜브 채널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자, 어디냐면,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에 보면 이렇게 기본 정보 부분입니다. 네, 기본 정보. 그래서 기본 정보다. 기본 정보 페이지에다가 해시태그를 집어넣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두 번째 설정에 들어가서 채널, 채널에 보면 이 기본 정보 있죠? 기본 정보의 키워드. 자, 설정의 기본 정보의 키워드, 키워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고, 그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 자, 그럼 세 번째 나오죠? 설정에 업로드 기본 설정. 여기도 키워드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 이게 그거예요. 한 페이지 안에서 중복된 키워드를 집어 넣으면 이것은 중복 키워드로 노출이 안 되는데, 이 설정 부분에서 각 페이지별로 내가 넣고자 하는 키워드를 따로따로 넣어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 이 설명 부분은 아까 메모장에서 복사 넣은 거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 밑에다가 있죠? 여기다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업로드 기본 설정에 설명 부분, 기본 정보의 설명 부분 하단에 열 맥시멈 맥스 15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태그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4번에 이 설정 부분에서 기본 설정에서 태그, 기본 설정에서 태그 이렇게. 벌써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 넣으면 내 채널에서 해시태그를 집어 넣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나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앞에 해시태그 안 붙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시태그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영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됐고 권한 이 부분은 이건 그거예요. 말 그대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인데 내 유튜브 채널을 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올릴 때 이제 이건 콜라보하거나 이제 뭐 기업형으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이 팀원으로 같이 관리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같이 계정을 공유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상관없죠, 지금은. 자, 커뮤니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내 채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필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건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 세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건전한 또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실시간 세팅할 때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그다음에 댓글도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한다. 1차적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방패 역할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내 컨텐츠를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부적절한 댓글이 달려 있거나 안 좋은 막 스팸 문자 같은 게 달려 있으면 굉장히 그 인식이 안 좋아져요. 내 어떤 채널 들어갔더니 막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 댓글을 달았나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왜 이 컨텐츠가 왜 부정적인 댓글이 달려 있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1차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은 막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정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정보 페이지 끝났고, 좀, 좀 제가 한번 기본적, 굴릴게요. 네. 네, 이렇게 키워드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키워드를 다 자기가 정리해 놨다는 전제하에, 그래야 이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대체 내 유튜브 채널이 뭐 할지도 모르겠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 정리가 안 잡혀 있으면 절대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꾸준하게 내 채널을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하게 되고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SNS를 공부하게 되고 SNS를 공부를 하게 되면 페이스북도 공부하고 유튜브도 공부하고 인스타도 공부하고 이게 계속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천지입니다. 진짜 이게 저는 나이 우리 100살 먹을 때까지도 이게 공부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0년 전에 챗GPT가 나왔나요? 아니죠? 10년 이후에 뭐가 또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 흰 머리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치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나중에 머리가 썩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나중에 정말 50대,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이 젊음의 열정을 좀 유지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처럼 오늘처럼 밖에 나가서도 책을 읽어야 되나라는 것을 긴장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누군가 보고 있구나. 내가 선포를 했으니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컨텐츠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야 긴장을 하게 되고 제가 오픈 스터디 할 때도 계속 꼬집어냅니다. 북앤마인드를 어떻게 하니, 금수라 언니는 어떻게 하고 있나니, 이게 막 억지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수아쌤은 어떻게 하고 있냐니, 이걸 뭐 흉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배울 점은 무엇이고,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우리 스터디 멤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세팅을 다 끝났죠. 그게 일단 기본 세팅이 일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컨텐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내 컨텐츠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상 최소 50개는 올려야 돼요. 예, 올리면서 재생 목록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메인으로 밀어붙이는 채널이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생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올리세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는 좀 멈춰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밀어붙이는 채널이 SNS가 인스타그램이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지금,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비중이 떨어져 있는 건데, 어차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그것을, 저기 유튜브에도 같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예. 어차피 유튜브도 사람들이 자기 브랜딩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도 노출이 되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딱 볼게요. 네이버에서도 보면 어, 사람들이 민들레 미디어도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밑에 따라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타겟층이 더 중요하고 내가 고객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다 몰려 있어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은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됐고요. 일차적으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 컨텐츠에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재생 목록이 있죠? 이 재생 목록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채널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서 딱 세부 정보 들어가보면 이렇게 근데 보면 재생 목록의 설명적인 부분은 큰 이렇게 알고리즘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재생 목록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해시태그 다 이렇게 집어넣고 해봤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고 해봤더니 어, 여기에는 재생 목록에서 넣는 키워드는 크게 노출되는 데 영향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시태그 명령을 이렇게 집어 넣었더니 어, 제가 입력한 그 키워드가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152개, 152개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김유성 TV는 이렇게 145개의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자, 이렇게 됐고.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내가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로딩을 하잖아요. 이렇게 업로딩을 하게 되면 지금 영상이 있을까요? 지금 포맷 영상이 뭐가 있는 걸까요? 나중에 한번 구글 드라이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데이터를 백업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자, 저는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민들미디어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린다고 봤을 때, 자, 업로드 할 때 재생 목록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전에 기본 세팅에 넣은 거 그대로 뜨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뜨고, 그 다음에 밑에 해시태그도 이렇게 같이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 원리만 알면, 다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냥 영상 만들고 업로드만 하면 이 세팅은 그대로 따라 붙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번 올릴 때마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리튼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넣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리튼에 넣어서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넣고 여기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이 컨텐츠가 저기 화장품 조명 관련된 컨텐츠거든요. 그러면 여자 화장 여자 화장 조명 당연 이걸 써야지. 이거 대략적으로 한번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동 생성을 또 눌러보면 아 이런 제목보다는 또 어떤 제목이 자 이렇게 조명의 중요성 메이크업 점 필수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조명이 뭐냐면 이 조명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루미크리온, 루미크리온, 루미크리온 이 제품인데요. 루미크리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파데프리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겠죠? 루미크리온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을 리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조명의 중요성, 루미크론이 있죠.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업로드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루미크리온, 그 다음에 화장, 조명, 강력 추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로드하면서 계속 내 키워드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올리는 키워드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인지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네이버 트렌드나 네이버 키워드 광고 글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들어주는 랜덤 썸네일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거를 쓰지 말고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는 것을 미리 보기 업로드를 눌러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하면 이거 뜨겠죠. 그리고 재생 목록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새 재생 목록. 새 재생 목록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화장, 조명, 세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추가는 이 부분은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만들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로드 할때 이걸 무심코 넘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자세히 보기를 딱 눌러보면, 자, 여기 밑에 쭉 보면, 여기 또 뜨죠? 태그가 또 뜹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했던 이 태그 부분 있죠?
이 태그 부분, 자, 여기 보면 이 태그 부분, 이것을 한 번 더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태그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 올릴 때, 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루미 그리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조명, 추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놔야 키워드가 하나씩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알고리즘에 상관없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퍼가기 허용,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쇼츠 리믹스가 뭐냐면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쇼츠나 새로운 그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냐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이제 이건 뭐냐면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쇼츠를 통해서 내 유튜브 채널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 허용 눌러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어 이건 솔직히 데이터 값으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영상을 업로드할 때 카테고리를 그 영상에 맞게끔 카테고리를 선정하세요라고 딱 명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영상 올릴 때 내가 올리는 영상이 뭐 지금 화장품 조명 뭐 제품이면 이렇게 뭐 제품 노하우 스타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정에서 보면 이 부적절한 댓글 보이게 미리 세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팅한 값으로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자막 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최종 화면 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알고리즘보다도 사람들을 어, 끌어내 더 내 영상을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뭐 뉴스 요즘 보면 뭐 KBS 뉴스일까요? 뉴스를 딱 보게 되면 뉴스 끝부분에 기자들이 나와서 그런 게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남은 그리스 볼까요?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이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볼까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최종 화면 추가를 나는 동영 추가를 할 때 내가 올린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가 이거죠. 예. 지금 보면 이거 첫 번째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가 그대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또 다른 이 채널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또 클릭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예. 마을로 그래서 내 채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여기 최종 화면 이 페이지 이 부분인 거고 자막 추가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카드 추가는 또 이제 이런 거. 카드 추가는 뭐냐면 영상 중간중간에 재생 목록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 중간중간에 카드 섹션처럼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까지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나중에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뜨죠. 저작권이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걸리게 되면 영상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게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옛날보다는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너무 파파라치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증거물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법무사에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 콘텐츠를 보면 내가 만든 영상 촬영본을 그대로 쓰고 했다라는 거, 이 저작권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공개 세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게시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내 채널에 맞게끔 영상 하나 올릴 때 그 영상 올리는 과정 중에도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5번. 영상 업로드 시 세부 자세한 내용 클릭하면 그 밑에 태그 넣는 부분 있죠. 이렇게 어, 채널 안에서도 5가지 페이지 안에서 자기 키워드를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어, 영상 하나, 두 개 올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영상이 쌓이고 하면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자산으로 다 남는 거죠. 유튜브에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9시부터 딱 10시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짧고 굵게.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계속 하게 되네요. 오늘 딱 11시까지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 설정이랑 그다음에 여기 콘텐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 분석을 딱 눌렀을 때, 내 채널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만큼, 나의 타겟층과 이런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광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내 SNS를 관리하고 나서 좀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엑셀로 표로 만들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보면 얼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시청자 수가 얼만큼 이렇게 늘어났다. 81명, 91명 이렇게 늘어났다. 그다음에 컨텐츠를 딱 보면 자, 내 컨텐츠가 노출률이 얼만큼 되겠다. 이렇게 딱 뜨는 거고 그다음에 컨텐츠에는 시청 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급상승 구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알약이라는 컨텐츠를 이전에 왜 알약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가 노트북 켰을 때 한번 먹통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이 알약 설치가 되어 있는 PC들이. 그래서 그때 막 저도 동시에 이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청 그래픽이 딱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영상이 좀 3분짜리인데 사람들이 보다가 여기까지 71분 정도 보다가 조금씩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 쇼폼이 대세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분 안쪽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만들 때 1분 안쪽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 그 영상을 일반 영상으로도 쓸 수 있고 쇼폼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또 인스타그램에도 쓸 수 있고 릴스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올릴 때 블로그에다가도 그 네이버에 동영상을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동영상 등록할 때 또 키워드 입력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동영상을 유튜브에다가도 등록을 하고 블로그에다도 등록을 하면서 어, 그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분석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올린 영상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보는 게 좋아요. 딱 봤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는 최소로 짧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1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책 리뷰예요. 이게 지금 책 리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정말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은 정말 이게 뜨기가 되게 힘든 그런 그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채널에 대한 컨셉과 이 인플루언서처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이게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왜 우리가 머리털이 인류가 있는 이상은 머리를 계속 깎아야 되는 것처럼 인류가 있는 한은 책은 없어지지 않는 컨텐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시청자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시청자층이 그러면 내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게 대략적으로 일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이 저녁 시간에 많이 보는구나.
그러면 나는 영상을 올릴 때 목, 금, 토 중에 이 정도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잡히겠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구독자 시청 시간이 보면 구독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독한 사람은. 근데 구독 안 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내 구독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영상을 좀 더 잘 만들면, 그 다음에 내 영상을 보는, 뭐야 이거.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의 시청자가 35세, 44세, 타겟층이 명확하게 나오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연령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리서치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시청자의 검색 키워드를 보면 아쿠아리움이 한번 대전 아쿠아리움 검색해볼까요? 대전 아쿠아리움 하게 되면 자 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뜨죠. 제가 올린 영상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그냥 아이랑 같이 여행한 거 그냥 찍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이랑 같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다가 액션캠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했고 이때는 초창기에 저 1년 전이잖아요. 키워드 엄청 무지막하게 넣었죠. 예. 이렇게 넣는데도 그래도 노출이 이 키워드 대전 아쿠아리움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초창기에 딱 보면 이 키워드가 무분별하게 집어 넣었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정리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분석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리서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외 나머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컨텐츠 분석 살펴봤고 그다음에 설정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맞춤 설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맞춤 설정까지 살펴봤죠. 그다음에 수익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파트너스 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구독자 수가 1000명에서 보면 10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 지금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변동이 안 됐나요? 지금 보면 구독자 수가 신청 조건이 10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은. 그렇죠? 좀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청 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워야 됩니다. 4000시간에서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반절 정도 지금 채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 수가 플러스 이 시청 시간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이빠이 차야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작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 저작권 부분에서 어, 만약 내가 올린 영상이 저작권에 많이 걸렸다, 그럼 이게 리스트가 하나씩 뜨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신고 내역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하고 노출을 시키는데 영향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쵸. 소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튜브라는 게 돈만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지치기 십상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난 이걸로 돈 벌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게 당장 뭐 돈으로는 안 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하시고 콘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저기 소라님도 잘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블로그를 보면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은행에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이자가 붙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SNS 컨텐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산을, 나의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놔야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저도 지금 보면 제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게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타겟층 SNS가 이제 블로그이긴 한데 저는 블로그에 대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방문자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방문자 대비 타겟층이 분명해야 되는 게 바로 블로그거든요. 딱,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올린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나에게 연락이 와야 그 타겟층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그 집중도가 100%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올린 블로그 내용이 보고 그냥 꺼버렸어. 그러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블로그 공부도 한번 해볼 때 한번 그런 부분도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작권 부분 얘기 나오고 자막도 이렇게 있고 이 자막은 크게 이제 뭐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댓글 부분은 이렇게 있어서 댓글 부분은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 최대한 하루 지나기 전에 답글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게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고, 일단 알고리즘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채널 아트와 로고, 그다음에 재생 목록, 업로드 영상 컨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깊게 들어가니까 좀 할 게 많죠. 그렇죠? 할 게 많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예,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올린 그 영상에 맞게끔 이 통계만 한 번씩 분석 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올린 키워드가 올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채널 관리를 조금 조금씩만 하시면 되세요. 예, 이게 훈련이 되시면 그때부터 유튜브가 굉장히 또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잡히실 겁니다. 어떻게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숙제가 좀 해결이 되셨나요? 저도 같이 오픈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알고리즘 공부는 오늘 한 주까지 마무리하고 제 생각에는 한 몇 개월 후에 또 변동된 알고리즘이 있으면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한 게 있으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